서울시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부상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 액수도 뭐 몇십억 되더라고요. 반발할 때 촛불 들고 나오고 반발하고. 그때 촛불이 처음 나온 거예요? 신속하고 제일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이슈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배준철 신인규의 이슈.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 주제는 최근 많이 이슈가 됐었죠, 사실. 정광훈 목사가 8.15 광복절 때 개최한 대규모 시위. 오늘은 저희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좀 안 좋은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여셔서 좀 많이 좀 이슈가 됐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부상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 액수도 뭐 몇십억 되더라고요. 네. 42억짜리 맞습니다. 소송도 진행이 되고. 혹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은 제가 그래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분이 그래도 그 한국기독교총연합이라고 단체 대표를 맡으셨고 성북동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 담임 네. 목사님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구속이 돼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굉장히 잘 아시네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첫 방송이라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의미 깊었던 그리고 대규모 시위 탑5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시위는 1979년도에 있었던 부마 민주화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마 민주화 운동. 네, 맞아요. 이거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 부산과 마산을 위주로 해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고요. 민주화라고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발했던 그런 시민들이 일으킨, 학생들이 일으킨 그런 민주화 운동이에요, 사실.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맞죠. 사실 이 사건을 계기를 해서 10월 26일 날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사실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박정희를 시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 독재 체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있었던 우리 시위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전두환 선생님이 이제 그 막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 반대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 무시무시한 부대를 광주에 내려보냅니다. 맞아요. 사실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도 있죠. 택시 운전사. 맞아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이제 제작도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이후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시위의 양태도 바뀌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과거는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진압이 주로 이뤘던 시위라면 지금은 촛불 시위가 됐어요, 사실. 촛불 시위. 둘째 촛불 시위가 뭔지 아세요? 촛불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촛불. 저는 G.O.D의 그 촛불 촛불 하나 좋아하긴 하는데 그 촛불 시위가 아무래도 뭘 좀 어떤 의미일까요? 밝힌다 뭐 그런 뜻인가요? 불을 밝힌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 맞아요? 네. 촛불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 밝음 그리고 평화로움, 사실 이것 때문에 촛불을 들게 됐고요, 사람들이. 그 촛불 시위가 언제 이게 처음 나왔나요, 우리나라는? 둘째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감으로. 2002년도 아니에요? 2002년도요? 그때 월드컵 때. 월드컵 때 그때 촛불 되지 않았나? 아니에요? 이거 뭐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혹시 하이텔이라고 하세요? 하이텔이라고 아세요? PC통신. PC통신. 아시네요. 사실 이게 처음에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무료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하이텔이 유료를 바꾸자 이용자들이 반발을 했는데 열받지. 반발할 때 촛불 들고 나오고 반발한 거예요. 그때 촛불이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1992년이거든요. 이때 사실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근데 많이 알려진 않았어요. 그 규모도 되게 작았고 많이 알려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럼 그 다음에 있었던 촛불 시위가 언제죠? 사실 2002년도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환호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서해 연평도 서해 교전? 맞습니다. 서해 교전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대선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효선이 미선이 사건입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동두천에서 미선이, 효선이라는 그 두 명의 여학생과 미군 장갑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안타깝게도 그 중학생 아이고. 두 분은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 근데 당시에도 이게 어떻게 그러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바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았었고, 근데 오마이뉴스의 어떤 한 시민 기자분께서 이 사건을 추모의 형태로 기사를 올렸던 건데, 이거를 본 네티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네티즌들의 붐이 막 일어날 이때 때였거든요. 인터넷이 되게 확산되고. 때라서. 네. 그때 이거를 본 네티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이걸 도화선으로 해서 이 미선이 효선이의 죽음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민 기자님 최고. 최고. 그 다음에 혹시 의미 있었던 시위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이제 아마 다들 소고기 좋아하세요? 저 소고기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이 사건은 이제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미국에서 광우병이 굉장히 엄청 했었죠. 이슈가 됐던 때였어요. 엄청 그래서 했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엄마들 엄청 불안하신 거죠. 이 광우병이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촛불 시위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 계기가 MBC의 PD 수첩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되게 상세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취재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요 담당했던 PD라든지 관련자분들이 많이 뭐 불이익을 받았던 걸로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형태로 이게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촛불 시위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죠, 사실. 네. 이거 시위가 엄청 그때 한 10몇 차례까지 열렸고, 제 기억에도 이게 겨울에 열렸기 때문에 엄청 엄청 힘들게, 추웠어요. 국민들이 맞아요. 다 나갔던 건데, 우리 첫째는 그때 시위를 한번 나가셨어요? 나갔습니다. 저는 나갔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추웠어요. 겨울이니까. 너무 추웠는데 마음은 따뜻하더라고요. 사실 시위 집회를 사실 처음 참가해봤거든요. 근데 시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국민 그랬구나. 축제 같은 느낌이어서 사회도 보고 연예인도 나오시고 그리고 막 춤도 추시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되게 축제장 같이 그렇게 시위가 집회가 열리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위 집회는 참 평화적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2천만 명이 나왔다고 이제 맞아요.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조지 플로이드 있었거든요. 사건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시위 문화가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거를 좀 단적으로 대비돼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그런 시위 집회 탑5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런 시위 집회가 과연 어떤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제한은 없는 건가? 차라리 법적으로 제한이 문제됐던 게 사실 정광훈 목사의 어떤 8.15 그때 집회가 문제가 됐었죠. 과연 법률가로서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 이제 그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법 2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집회를 하는 거는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안 되죠. 우리는 헌법의 또 37조를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지 맞아요.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게 침해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법의 태도이고요. 그 우리 첫째는 이거 말고 법률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했다고 제가 들어서, 맞습니다. 관련 법률이 뭐가 있어요? 아까 둘째가 말해 주셨듯이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권리고요.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이 또 따로 있거든요. 유명한 집시법이라고 하죠, 소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첫째가 지금 집시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우리 집회와 시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드리면, 집회라는 거는 사실 한자 그대로 사람이 모이는 걸 뜻하고요. 시위라는 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력을 행사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집회 시위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률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또 많이 모이면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맞아요. 또뭐 교통이 마비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부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률로서 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좀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나갈지 가만히 있을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자유는 일정한 공공복리 등의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영상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도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로 또 궁금하신 내용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재밌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로이어 3남매 See you!